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 세상은 텅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걸까? 20세기 초 당대 최고의 물리학으로는 절대 답할 수 없었던, 어쩌면 조금 소름 돋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은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좀 이상한 질문 같죠? 하지만 100여 년 전 우리가 알던 모든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요, 세상은 당연히 붕괴했어야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서 20세기 초 물리학은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발디코 서 있는 이 물질의 본질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딱 막혀버린 거죠.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원자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띤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요.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고 예쁜 그림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모델이 거대한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한번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1단계,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계속 방향을 바꾸니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물리학에 따르면요, 2단계, 이렇게 가속하는 전자는 반드시 빛, 즉 에너지를 뿜어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에너지를 계속 잃으니까 힘이 빠져서 궤도가 점점 안쪽으로 좁혀지겠죠?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눈 깜짝할 사이에 핵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원자는 불안정해야 하고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빛을 내뿜으면서 사라져야만 했어요. 이건 뭐 작은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이 세상 자체를 아예 설명조차 못하는 이론의 완벽한 실패였던 거죠. 아니, 그럼 세상은 어떻게 멀쩡히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이상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00년에 막스 플랑크가 연구하던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문제랑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려던 광전역과 문제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똑같이 이상한 하나의 해결책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에너지가 물처럼 쭉 이어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 동전처럼 하나, 둘 셀 수 있는 덩어리, 즉 묶음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에너지가 덩어리라니요? 이게 바로 고전적인 직관과의 첫 번째 거대한 단절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에너지를 왼쪽의 경사로처럼 생각했어요. 1이든 1.1이든 1.11이든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에너지가 오른쪽 계단 같다고 말합니다. 1층 계단, 2층 계단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 어중간한 1.5층 같은 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덩어리라는 것만으로는 이 붕괴를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현실은 훨씬 더 이상하고 더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좀 상상이 안 되죠? 자동차 위치랑 속도 동시에 정확히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세계에선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우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전자는 어떤 한 지점에 콕 박혀 있는 작은 당구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치가 딱 정해지지 않은 채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의 구름 같은 존재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가 어떻게 원자 붕괴를 막는지 한번 볼까요? 전자는 확률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 전자를 좁은 공간, 그러니까 원자핵 바로 옆으로 억지로 꽉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해지면서 미친 듯이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핵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와, 원리적으로 핵에 떨어지는 게 금지된 겁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그냥 이상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그 자체의 기반이에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얘기죠. 분명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명백한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어떤 때는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아니, 그래서 전자는 진짜 정체가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양자역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이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그냥 뛰어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양자역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단 하나의 정말 이상한 이론이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그 수많은 물리학의 난제들을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원자가 왜 안 무너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원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분자를 만드는지, 저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까지 전부 다요. 자, 이 모든 기묘한 규칙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그냥 신기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서였던 거예요. 만약 양자역학의 원리가 없었다면 이 카메라도, 당신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즉슨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기묘한 규칙 덕분이라는 거죠. 양자역학은 그냥 이렇다 하고 현상을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금지하는 우주의 근본 규칙에 가깝습니다. 전자가 핵으로 떨어지는 걸 금지하고 물질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금지의 규칙인 셈이죠. 이 모든 기묘함에도 불구하고요, 양자역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그 예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확하다는 게 증명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선 이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이토록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세,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